정체를 가진 사람들이 먼저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들어요. 충격을 받기도 했고 사회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법이 바로 서야 된다고 봐요. 선생님들도 교육 같은 것을 인수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내용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주제를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사례를 제시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걸 평소에 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학교 폭력을 조사하는 게 매월 있는데 그런 것처럼 성폭력 같은 것도 매월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근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올 들어 벌써 전북 부안과 경기 여주에 이어 부산에서도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수면 위로 떠오른 교사의 학생 성추행 파문, 어바스토리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세 분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세요. 대군중학교 자치회장 한지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호원고등학교 2학년 전교회장 장휘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호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생회장 이소은이라고 합니다. 그럼 본 토크로 들어가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여쭙겠는데요. 교사들의 성추행 사건을 처음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지유 학생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교사분들은 이제 공직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이면서 교육자,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생각해요. 특히 성추행 당한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정서적으로 이 교사들의 추태를 영원히 인생에서 가지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특히 더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교육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은 교사의 큰 의무는 학생을 교육하는 데 있는데, 이런 성추행 등의 이런 성추행 등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가장 큰 걸림돌, 그러니까 이제 학교도 못 믿겠구나라는 그런 큰 걸림돌 부분에 있어서 총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이런 피해를 받았다는 것에 그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었군요. 그러면 장희변 학생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네, 저는 처음에 사건을 들었을 때부터 그리고 또 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계속 화가 났습니다. 내 친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을 했고, 그 일들을 우리를 보호해줄 또 교육해줄 선생님들이 저지른다는 사실이 어이없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이소은 학생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희가 가까운 이 경기도 내에 있는 학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210명이라는 여학생 재적수에서 72명이라는 거의 3분의 1을 넘는 그런 학생들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에 되게 놀랐고요. 이런 학생들이 성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때 뭐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때 다시 일을 처리해보자, 아니면 애들에게 증거를 더 모아야지, 이 증거로는 아직 갈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되게 안일한 대처를 하셨다는 점에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도 많이 충격받았는데요. 그러면 이 사건을 접한 주변 친구들이나 어른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저는 일단 오늘 어머니께 일단 여쭤보고 왔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일단 학생들이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이런 성추행을 처음에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되게 강력하게 하지 마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선생님들께서도 자신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가해자들이 자신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이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한지유 학생은 어떤 반응을 들었나요? 특히 그냥 반응을 들었을 때 주변 어른들 같은 경우 이제 학교도 못 믿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교사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를 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내 일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특히 더 무섭다는 답변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런 일을 나한테 저지른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되게 동의하는 편인데요. 장희변 학생은 어떤 반응을 들었나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들이 되게 신문이나 뉴스 등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사건인데도 부모님과도 크게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고, 뭐 말씀을 드려도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과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친구들 또한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 이게 저는 큰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피해 학생들이 담임 선생님한테만 이렇게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그럼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일단은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저희가 하루 일과를 다 보내는 공간이잖아요. 게다가 그런 공간을 계속 가야 되는데 사실상 선생님이 교육자시고 저희는 피교육을 당하는 입장에 있어서 사실상 각과 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육자와 정말 피교육자 간의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정말 이런 성추행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런 여주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점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이제 피학생들의 입을 막을 대처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신고나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고해봤자 솜방망이 처벌이나 이런 경징계만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미리 예단하는 경우가 있어서 특히 더 이런 대처를 더 적극적으로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소은 학생은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일을 발설했을 경우에 또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런 일을 말했을 때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은 아닐까 이렇게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성추행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애들이 되게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장희명 학생은 어떤 생각인가요? 저는 그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력 또 직위에 맞서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추행과 희롱, 폭행을 당하는 대상은 학생이고 가해야 하는 것은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악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학생들은 이런 자신이 겪은 그 수치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학생들은 당연히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네요. 근데 학생들이 이런 사건을 미리 예방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은 교내 성교육이 별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은데요. 학생들은 교내 성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소은 학생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학교의 경우에 성교육을 그렇게 자주 실시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성교육을 할 때 되게 아이들이 부끄러운 시간이다? 아니면 웃기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보통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고 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콘돔이나 이런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뭐 영상을 본다던가 아니면 이런 상황에는 뭐 대처를 해야 해 이런 식으로만 안일하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더 일이 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도 성교육이 항상 똑같은 내용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한지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도 그 의견에 되게 동감하는 게 실질적으로 진짜 잘 도움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성교육이 있다고 해도 뭐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성교육 강사님 오셔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과목마다 이렇게 성교육을 잠깐씩 하시니까 별 크게 도움이 안 되고 특히 진짜 뭐 성교육이라는 것도 피임이라든지 아니면 임신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진짜 직접적인 성에 대해서만 성교육을 하지 간접적으로 이제 성희롱을 당했을 때, 성추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뭐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표면적으로만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대처법이나 그렇죠. 이런 걸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되게 아쉬운데요. 홍학문은 어떤가요? 저는 그 성교육에 대해서 문제가 그 교육을 받는 저희한테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 측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았었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그리 큰 기억이 없고 고등학교 1년 반 다니면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들을 정도로 교육을 받은 빈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중고등 학생 때가 가장 성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 상황인데 학생들도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선생님들도 그냥 표면적인 얘기, 그냥 정말 필요한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얘기만 알려주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성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시청학실에서 한 2반 정도만 모이고 나머지는 반에서 TV를 시청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맞아요. 작은 TV로 그 얘기도 잘 안 들리는데 참 애들은 더 집중하지 못하고 사실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 상황은. 그럼 이제 학생들 스스로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가 없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도적인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성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했을 때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창피해서. 근데 그 창피함이 피해 사실이 중심이 아니라 가해 사실이 중심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피해당한 게 창피한 게 아니라 가해한 사실이 더 창피하고 내가 그런 사실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직접적인 대처 방법에 있어서는. 진짜 좋은 말 같아요. 가해 사실이 부끄러운 거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다른 친구는 어떤 생각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관계 사이에서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뭐 말씀을 드리기에도 어머니께 말씀드리기에도 솔직히 조금 부끄러운 감도 있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뭐 위클래스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이런 선생님들을 저는 아직 학교를 다니면서 뵌 적이 없어요. 이런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는 시간이 직접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만약에 뭐 어른들과 상담하는 게 조금 그렇다면 친구들끼리라도 이런 주제에 대해서 되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진지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상담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나눠봐야 저희가 앞으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제대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중학교 때 위클래스가 되게 활발하게 돌아갔거든요. 위클래스 상담실이. 막 점심시간마다 애들 다 예약해서 상담받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랑 얘기하면 진짜 관심 엄청 가져주시고 작은 문제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자그마한 문제가 있더라도 위클래스 상담실을 찾거나 담임 선생님을 찾거나 꼭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희병 학생. 저는 학생들이 혼자 스스로 해결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끄럽다고 해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최우선이라 생각을 하고요. 알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2차적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선생님들은 그에 맞는 처벌을 받고 또 그 피해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다 이렇게 알리는 것은 꼭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기엔 조금 무겁고 조금 어렵지만 작게나마 이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이런 뭐 사실상 가까운 관계 그리고 초동제처가 미흡해서 이런 신고가 제대로 안 됐거나 그리고 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묵살당하는 그런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볼 때 우리가 과연 학교에서 선생님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성인 중심의 문화를 좀 뜯어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학생들도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고 충분히 생각이 있는데 그런 걸 묵살하고 그런 학생의 생각을 전혀 이렇게 존중해주지 않는 이런 성인권 문화 그리고 성인 중심의 문화는 좀 뜯어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이 정말 학생의 의견 정정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피해당한 사실을 정말 절실히 호소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대처할 수 있는 공간이 학생회라는 공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학생회가 정말 학생의 인권을 더 지켜나가고 그다음에 이런 아까 그 인터뷰처럼 정말 뭐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성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났다. 그래서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뭐 학생회장이 학교 운영위원회에 가서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 그래서 우리가 캠페인을 벌이고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전수조사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정말 직접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생회를 좀 성장시켜야 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맞아, 맞는 것 같아요. 학생회가 뭐 단지 생기부만 잘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학생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학생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회이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2학기 때부터 네. 임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학생회를 꾸릴 때 캠페인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주제를 삼아가지고 캠페인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교육청적인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아까 제가 기사를 읽어봤어요. 아침에 읽고 왔는데 일단 이 일이 터지고 나서 감사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생길 문제는 막을 수가 있지만 지금까지 생겨왔던 문제를 되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일이 터졌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가 아니라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네. 그런 격이죠, 지금. 네. 그러면은 장희병 학생은
어떻게 어, 예방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제도적으로는 지금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고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하는 게 학생회랑 위클래스가 되게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위클래스도 사실 그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크게 활발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학교의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편하지가 않은 거죠. 상담 선생님들. 그러니까 학생회는 같은 눈높이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읽어줄 수 있으니까 학생회가 그 피해 학생들을 빨리 알아내고 선생님들에게 알린다거나 그 계속 뭔가 그 학생들과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고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위클래스 선생님도 본교에 같이 계시다 보니까 이 피해 사실이 남한테 알려지거나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돌까봐도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학생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학생들이 정말 이 성폭력 사실 피해에 대해서 감싸주고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조금 해주는 그런 문화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사실 거기 피해 학생들 중에서는 직접 담임 선생님께 말한 학생도 있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그걸 굳이 감출 필요가 있었나 약간 이런 안타까움이 드는데요. 사실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경기도 교육청 학생인권센터 옹호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늘 교육이라는 것을 그 어떤 어른들의 입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 관점과 그 패러다임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대상뿐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학교 관리자 아니면 교육 공무원들에 대한 그 성인식에 대한 교육이 더 우선적으로 시급히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명의 학생이 있다면 29명은 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표시내지 않고 지나가나 그중에 어떤 한 명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다른 애들은 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너는 왜? 라고 하면서 네가 문제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 어떤 성추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게 부당하다. 이거 옳지 않다. 교육적 방법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현을 하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기관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 학생인권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으로서 또는 학생으로서 지켜야 될 규정 그리고 나와 동급 학생들과 지켜야 될 규정들과 존중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들을 잘 인식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에 대한 저는 교육이 특히 학생 자체 중심으로든지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공부하고 또 받아야 될 교육이 있으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가 있는지 저도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있는 줄 알았다면 조금 더 피해 사실을 좀 이렇게 다듬어주고 보다듬어줄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걸 좀 알았을 텐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면 오늘 어바웃스토리 다들 어떠셨나요? 오늘은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을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각과 더불어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보았는데요. 앞으로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학교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바웃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